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fx.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 이렇게도 쓰고 이 녀석을 fx 대신에 y라고도 쓰죠. 그냥.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입니다. a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2차 함수가. 그래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0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y는 0. y는 0. 이 녀석이 누구죠? 그렇지. 얘가 x축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연결 짓는 거는 뭐냐면은 봐. 이 둘을 연립을 시키면 2차 방정식이 돼요. 연립하면 y 자리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대입을. y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축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두 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녀석에 이렇게 교점이 생기잖아. 이 교점이 뭐야? 실근이에요. 실근. 이 교점이 뭐라고? 이 교점이 실근이라고 해요. 실근.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우리는 x는 알파 또는 뭐 베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실근 두 개를 갖는다면. 그럼 이 만나는 이 두 점이 바로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두 실근 알파, 베타. 누가 더 큰 거? 베타가 더 큰 거로 설정하면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x축하고 2차 함수하고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는 거를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이 녀석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여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얘하고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이 녀석이 실근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뭘로 확인을 했어요? 판별식으로 확인을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세 종류가 나오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x축하고 접한다. 중근이에요. 한 개의 근밖에 못 가지니까 접하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만나지 않는 거. 그치? 만나지 않는 거는 x축보다 항상 더 커. 위에 있어. 이런 것들은 만나지 않는 거는 실근이 없는 거예요. 허근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위로 볼록일 때고 아래로 볼록일 때고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일 때도 요렇게 위로 볼록일 때도 중근이면 요렇게 위로 볼록일 때도 허근이면 이렇게 안 만나는 판별식에 따라서 안 만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결, 고리. 끝입니다. 끝. 알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번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녀석 a가 0이 아닙니다. 요런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 요런 녀석 이 둘을 또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둘을 연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연립을 한다고 하면
요 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2차 함수와 직선, 그리고 요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는 1차 함수, 직선,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것도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고 똑같죠.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 y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mx 플러스 n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기죠. 넘기면 그냥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여기 우변을 0으로 끝나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만약에 이제 요 녀석이 실근을 가져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요 녀석들의 무슨 좌표가 나와? 이 방정식을 풀면 x좌표만 나오는 거예요. x좌표만. 교점의 방정식을 풀면 교점의 x좌표들이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맞아요. 요렇게 식이 그죠? x축이 굳이 아니더라도 y는 mx 플러스 n이 있더라도 그냥 요거 넣어서 넘겨서 그냥 풀면 똑같이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그래. 그런 상황. 좋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이제 요쯤에서 끝납니다.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서 요런 포인트들을 더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뭐도 있어? 꼭지점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꼭지점 같은 걸 알면 좀 더 수월하게 상황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2차 함수는 물어보는 게 하나가 더 있어. 2차 함수 따로. 방정식하고 별개로. 따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값이 존재하는 거야? 꼭지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 요거 최소값, 요건 최대값. 2차 함수를 이렇게 주는데 나한테 범위를 이렇게 줘. 범위를. 얘는 원래 최대값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범위를 나한테 x가 A에서부터 B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최소값. 꼭지점이 여기선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뭐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B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이쪽 파트에서 알아야 되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해결이 됐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 감을 더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에서 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날 때 두 실수 a, b 이거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야? y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x축하고 만났으니까 y에다 0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y에다 0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마이너스 2하고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야. 분수 나와서 선생님이 암산 안 한 거야. 분수 아니었으면 암산했습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란 얘기야. x좌표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x좌표만.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 두 근의 합.
얘분의 얘잖아. 마이너스 얘분의 얘. 두 분의 합은 2a죠. 두 분의 합은 2a. 2a가 얼마라고? 두 분의 합은 2. 우리 친구들아. 이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두 분의 합은 그래서 2a. 2a가 얼마라고? 두 분의 합이 얼마다? 2. 그래서 a는 1이 되겠지. a는 1. 두 분의 곱은 얘분의 얘.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얘분의 얘. 두 분의 곱은. 그래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b는 얼마예요? 4. 이렇게 a, b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꼼꼼히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x축하고 만나는 두 교점, 그게 여기서 두 실근이다라는 거를 알자라는 거예요. 오, 야,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 정도 선생님이 더 풀어줄게요. 문제가 많으니까 1-5번 정도를 하나 더 풀어줄게. 방정식에서도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걸 풀었어요. 함수에서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을 알려줬어요. 두근의 합을. 두근의 합을 알려줬어. x좌표가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일 때 f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의 합은 이거잖아요. 그죠? 혹시 머리 써서 푸는 거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봐봐. 이 녀석의 두근. 이 녀석의 두근을 뭐라고 한다고? P라고 한다고. P. 그리고 Q라고 한다고. 이게 머리 써서 푸는 방식 하나였어요. 뭐야? 두근을 PQ라고 하면 여기다가 P 집어넣으면 P 플러스 3은 알파. 그지? P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fx를 참으로 만드는 값은 fx가 0이 참으로 만드는 값은 알파하고 베타니까. P를 집어넣었을 때 역할이 P 더하기 3,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알파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Q 더하기 3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 더하기 Q를 구하고 싶잖아. P 더하기 Q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6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요? 지금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참 좋겠어. 참 좋겠어.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면 요 정도 사고가 되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법 말고 이제 식으로 요 녀석의 식을 생각을 해서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fx는 a x제곱 두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4였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그냥 이렇게 둘게요. 이게 fx야. 여기는 알아 몰라? 몰라. 최고차이 계수도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이게 fx야. fx에서 아는 거는 뭐만 알아? 두 근의 합만 알아요. 이게 지금 최고차이 계수 모르고 얘 빼면 두 근의 합이 4인 것만 알죠. 그래서 식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사실 a 빼고 작성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사실 k도 그냥 선생님 이렇게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최고차이 계수를 1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써도 돼. 서술형 아니면 대충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서술형이면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최고차이 계수가 1이야? 아니잖아 하면서 감점할 거고. 이게 무슨 식이야? 이 물결이. 그러면서 감점할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요렇게 놔두면 두 분의 합이 4니까 요렇게 두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서술형 풀이는 안 해줄게. 그냥 바로 요렇게 두고 한번 풀어볼게. fx가 얘라고 하면 그래 fx 플러스 3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왔으니까 요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야 돼.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뒤엔 샬라샬라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만 하면 끝이에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x. 뒤에는 샬라샬라. 왜? 상수항은 볼 필요도 없어요. x의 개수까지만 보면 돼. 얼마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x까지, x의 개수까지만 확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식이 좀 간단한데 이렇게 a 붙이고 뒤에 k 붙이면 식이 좀 더 길어지겠지. 정리하면서. 맞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읽으면서 식이 나와야 돼. 읽으면서 식이 나와야 돼. 보자. 니네가 여기서 A하고 B를 구하려면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식도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 두 개잖아. 2,4를 지나? 2,4를 지나니까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4. 이게 첫 번째 식이죠. 2,4를 지나니까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고? X축에 접하면 Y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 뭐라고? 판별식이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 정신 못 차려.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 얼마야? 중근 가져야 되니까 0. 0이잖아요. 그죠? 판별식이 0.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에요. 두 번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어야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하는데 위의 식이 b는 마이너스 2a잖아. b는 마이너스 2a. b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b가 없어지는 거지. 소거를 하는 거고. 우리 연립방정식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공통수학 원을 다 끝까지 배웠으니까 이 정도 연립은 할 수 있어야 돼.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8은 0이니까 a는 0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0은 아니겠지요. 왜? a가 음수라고 했어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고 a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b는 16이 되겠지. 요거랑 요거 더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 더 풀어줄까? 그래, 나 이거 하나 더 풀어볼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죠.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녀석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을 쓰는 거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됐어요? 판별식 9 빼기 20. 음수죠. 만나지 않는다. 기억 옳습니다. 기억 옳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fx-3x, 3n x축과 다른 점에서 만난다. 아, fx-3n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3n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fx 마이너스 3n이니까 요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야지.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쓰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요거는 D1이라고 할게. D2 새로운 판별식 9 마이너스 20 플러스 12n이 되겠지. 마이너스 4ac 얘까지 곱해서 더했더니 그러면 얘는요 이쁘게 쓰면 12n 마이너스 11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이 1, 2,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다 양수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양수죠.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다 양수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fx-k, fx-k,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k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두분의 뭐야?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알파 더하기 왜 이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두분의 합은 얼마예요? 항상 3이죠. k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3입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맞아요? 두분의 합은 3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 맞아 틀려? 맞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맞네. 그죠? 다 맞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두분의 합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직선하고의 관계. 아까 여기까지 다 설명이 끝났지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시키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PQ의 x좌표의 합이 0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 우리 친구들은 아직 도형의 이동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도형의 이동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 봐. y는 x제곱 플러스 8x.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고 16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2차 함수가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러면 얘를요.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하면 x축 방향으로 6만큼 니네 요거는 연습을 했었잖아.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6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하면 얘는요. 이동을 시키면 y는 x-6 x 대신에 x축으로 6만큼 이동을 시키면 꼭지점이 6만큼 이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꼭지점이 x축으로 6만큼. 근데 뒤에는 그대로 써놔야 돼. 여기 뒤에 플러스 4가 있었잖아. 플러스 4 그대로 써야 돼. x 대신에 x-6이 들어온 것 뿐이야. 제곱 마이너스 16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할 때는 뒤에다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4만큼 내려올 테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돼요.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했으니까 x-6 이거 부호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얘가 이뻐져서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근데 얘도 이제 펼치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래, 얘가 누구하고 mx하고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6. 이 녀석이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데, 이것들의 x좌표의 합이 0이라고 그랬지. 두 근의 합인 거지. x좌표가 두 근인 거잖아.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좌표는 근이에요. 근. 교점. 근데 두 근의 합이 0이라고 이야기했어. 얘가 0이란 얘기지. 4 플러스 m이 0. 그러니까 m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얘기죠. 두 근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이제 얘는 이제 그냥 기본만 딱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지금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된 거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다고? 2x 플러스 k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지. 안 만난다. 요 2차 함수가 요 직선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면 위쪽에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위쪽에 있도록 한다? 허근이다라는 얘기고,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요렇게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 녀석은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안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요 녀석이 허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k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나중에 부등식을 풀면은, 그죠? 이거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려고 하면 뭐 똑같은 결과는 나옵니다. 위쪽에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얘가 항상 얘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렇게 연결이 돼요. 부등식 배웠으니까 우리 친구들. 보자. 4,2를 지나고 요 녀석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울기를 안 알려줬죠. 직선인데 이걸 지나는 직선인데, 그래 2차 함수가 얘는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인데 뭐 4,2를 지나면 요렇게 이런 접선이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접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접하게 그려야지. 요렇게 접하게 그리면 요런 접선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접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요. 난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울기를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찾아낼 거야? 요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y는 m. 이 4,2를 지나니까 x-4 플러스 2. 요렇게 직선을 만들면 돼. 내가 모르는 건 직선의 기울기만 몰라요. m만 모르는 거야. m만. 최근에 또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요렇게 작성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기울기 m이라고 두고. 그러니까 얘하고 뭐한대? 접한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2차 함수하고 얘가 접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판별식이 0이다 밖에 없어요.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2차 함수에서. 그것만 쓰면 돼요. 요렇게 얘하고 누가 mx-4 플러스 2, 얘를 연립을 했어요. 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의 판별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암산해서 넘길게. x의 제곱 2x 넘어가서 m-2x 그리고 3 넘어 여기 지금 m-4m 남았죠. 마이너스 4m 3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만들어져요. 식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mx-4m 다 살아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판별식 쓰면 m-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16m 플러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4ac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가 0이어야 된다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플러스 16m 플러스 4는 0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너네한테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어?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기울기의 곱. 맞아요?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기울기의 곱 얼마예요? 2m의 곱. 우리는 m을 구하는 거잖아. 2m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얼마예요? 얼마야? 8이 되겠네요. 8.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m의 곱은 8. 자, 춥다가 할게요. 시작합시다.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면 되죠. 너무 쉽죠. 이거는 중학생 문제죠. 4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4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얼마? 3. 나중에 뭐 암산되면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꼭지점 물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얘랑 곱해라. 곱하는데 또 답 1번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부담되는 문제들은 아닐 겁니다. 이 녀석은 이제 범위가 나왔죠. 방금 전에는 범위가 없었고 여기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주어졌어. 범위를 주어졌어. 이 녀석에 그치? 범위를 줬으니까 이제 식은 또 이쁘게 줬네. 식을 위로 볼록으로 여기다 그렇게 할까? 위로 볼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2,1이잖아요. 그죠? 2,1.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2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쓸게. 2. 선생님 2를 가운데다 안 쓰고 3에 가깝잖아. 2가. 그치? 맞아? 가까우니까 3 옆에. 그러니까 3은 여기 가깝게 있어요. 3은. 3.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3은 한 요 정도 있겠네. 그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슉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장 큰 값, 최대값. 최대값은 2,1. 1이죠. 그죠? 최대값은 1입니다. 1.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조금 암산해볼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1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정확하게 25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우리 친구들 함수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 이게 필수예요. 도형 같은 거 할 때는 도형,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 범위가 안 나왔죠. 범위가 안 나왔을 때 우리한테 요 꼭지점을 알려주고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y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a죠. a x 플러스 1의 제곱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얘를 전개를 하는 게 더 빠르다 이거지. 선생님은 얘를 전개를 할 거예요. 꼭지점을 알았을 때 이렇게 쓰고 전개. 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게 더 편할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제 비교하는 거지, 비교. a가 얼마야? a는 2죠. a가 2예요. a는 2. a가 2여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두 식을 비교하는 거지, 주어진 식이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a가 2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러면 b는 얼마예요? b는 4. 이렇게. a는 2, b는 4. 이렇게 우리가 a, b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문제를 4번 이 녀석은 문제를 한 번 더 꼰 거야.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최소값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최소값의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면 최소값이 나와요. 최소값을 먼저 찾습니다. fx는 x 마이너스 2a. 조금 암산해 볼게. 제곱, 4a의 제곱이 만들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꼭지점 x가 2a였을 때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이게 최소값인 거야. 꼭지점 최소값. 그러면 GA는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됐어? 8a. 8a. a가 빠졌네. 선생님 a 뺐다. 지금 a 다시 넣었어. 4a 마이너스 4a의 제곱 8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의 이제 최대값. 그러니까 최소값이 2차, A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왔고요. 그 2차식의 이제 최대값을 다시 찾는 거야.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GA의 최대값은 8이 되겠죠. 그죠? 8. 완전 제곱식을 한번 좀 암산을 섞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겠으면 굳이 암산 안 해도 돼요. 이건 제대로 보면 4차식이지, 그지? 4차식인데 4차식처럼 풀면 안 돼요. 이 안에 2차가 들어있죠. 공통 부분이라는 녀석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치환을 하면 2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일단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으로 다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이 녀석은 x 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t라고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 t라고 바꾸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일단 보지 말고 내가 치환한 요 녀석만 봐. 치환한 요 녀석만 보면 얘가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아래로 올라오니까 최소값이 같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중요한 거야.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범위가 생겼어요. 치환을 하면 이렇게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새로운 범위가 생겼죠. 여기는 원래는 처음에 범위가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범위가 없었는데 범위가 생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치환한 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아니라 플러스 8t구나. t의 제곱 플러스 8t가 됐죠. 8t. 이 녀석은 t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러면 얘는요. 이제 이 2차 함수 4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최소값. 여기가 지금 t가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4였을 때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t가 마이너스 4였을 때 다시 쏘리 선생님 t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1 이상이라 그랬지.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되는 거는 t가 마이너스 4였을 때 꼭지점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만 봐야 되는 거지.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보는 거야.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보니까 아 얘가 지금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 빼기 16 마이너스 7. 아 마이너스 7이구나. 다시 그러면 요건 이 얘기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범위가 생겼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b잖아.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7인 거야. b는 마이너스 7. 그러면 봐.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 t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요게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x는 얼마여야 돼? 그때 x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죠. 그죠? x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x의 값은 a가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그래서 a, b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t의 값이 아니라 x의 값을 찾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t가 얼마였을 때 최소값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t를 여기다가 다시 t 자리에다 얼마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t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한테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y는 4-x죠. y는 4-x니까 y 자리에다가 4-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2차 식이 됐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2x-2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 8. 그래서 x가 얼마였을 때 x가 2. 그리고 x가 2면 y도 또 얼마여야 돼? x가 2면 y도 2였을 때. 그죠? x가 2였을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8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y는 y끼리 묶었어요 지금. z는 z끼리 묶을게. 플러스 3z제곱 플러스 2z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남은 거 마이너스 4가 있네.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그냥 쓸게. 마이너스 4. 선생님 지금 식을 선생님 대충 이렇게 왜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4. 뭐야?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완전 제곱식 얼마가 필요해? 4가 필요하죠. 4를 더했어요. 여기에다가도 4를 더했으니까 4를 빼야지. 내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4를 뺐어요. 4를 뺐어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2를 더했다는 얘기야. 2를 더했어요. 2를 더했으니까 2를 뺐어요. 2를 더했으니까 2를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여기도 1이 더 필요하죠. 1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3을 더한 거지. 내 마음대로 3을 더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3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녀석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든 거죠. 우리 친구들 다 이해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2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z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다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3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얘가 0 최소값, y도 1이었을 때 0 최소값, z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 얼마? 전체적인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뭐 더 쉽네. 완전 제곱식 2개 정도만 만들면 되겠네요. 활용 문제 잘 생각을 해서 풀어봅시다.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하여 벽면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양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 그냥 별거 있습니까? 여기를 뭐라고 두고? x라고 두고 여기를 얼마라고 둬요? 120 마이너스 x라고 두고. 그럼 나한테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 별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철망 120, 요만큼만 120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긴 벽면이니까. 벽면은 철망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보통 넓이를 s라고 나타내는데, 넓이는 x 곱하기 120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겠지. 얘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졌어요. x제곱 마이너스 120x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지? 여기 마이너스를 빼면서 전개한 거야. 반의 제곱 60의 제곱 플러스 3600 마이너스 360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60의 제곱 60의 제곱 플러스 1800이 되겠지. 그치? 1800.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